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지난주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지표였죠. 7월 소비자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6번가에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서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근데 요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제 좀 약간 뭐랄까요. 제가 생각한 대로 좀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요. 일단은 요게 이제 핵심이죠. 예상치가 이제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난 4월, 5월, 6월 수치가 그리고 이 시기에 왜 그렇게들까지도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했느냐라고 하면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서 발표치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월 대비 0.1을 예상했는데 0.8, 0.4를 예상했는데 0.6, 0.5를 그러니까 이때도 보시면 점점 올려가는 게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난 그보다도 높아 이러면서 막 0.9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 지금 분석가들도 틀리고 있고 절대 수치도 너무 높고 야 이거 진짜 문제다 했는데 7월 숫자가 딱 나오니까 예상치 0.5였는데 발표치도 0.5.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인플레에 대해서 볼 때 더 중요하게 보는 근원 소비자 물가의 경우에는 예상치 0.4보다 더 낮게 나왔다는 거죠. 0.3으로.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뉴스였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세부 내용도 괜찮다는 겁니다. 소위 일회성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 이제 그 생산이나 아니면은 운송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점들이 인플레이션의 소위 일회성의 요소들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더해가지고서 갑자기 또 리오프닝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는 더더욱이나 물건은 부족한데 물건을 찾는 사람은 많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얼마나 올랐느냐. 사실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과거를 되돌아보면은요. 4월 달에는 전월 대비 10%, 5월 달에는 전월 대비 7.3%, 6월 달에는 전월 대비 10.5%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의 3분의 1 이상을 4월, 5월, 6월 3개월 연속으로 기여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그 전에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 하나의 요소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 말이죠. 그런데 요 요소들이 이제 사라져 간다는 게 이번 달에 보시면은 지금 0.2% 증가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중고차죠. 7월 달 불과 0.2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17, 10 이렇게 증가했던 게 0.2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중고차가 제일 크고 중요한 건 알겠지만 나머지 소위 말해서 일회성의 대표 주자들, 즉 리오프닝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한번 보자는 거죠.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외식이 있고요. 중고차가 있고 외부 숙박, 렌터카, 자동차 보험, 항공 운임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6개의 요소가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인플레 절대 지수도 올라왔는데 비중도 높아졌다. 그러면 인플레가 이제 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게 이 6개의 지수들이 상승을 했다는 걸 뜻하게 되는 거잖아요. 작년 6월에 보시면 이 6개의 합계가 합산 비중이 11.96%였습니다. 근데 지난달, 그러니까 21년 7월 달에 보시면은 무려 13.29%를 차지를 합니다.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요 6개 항목들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1년을 비교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지난 3개월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4월, 5월, 6월 달, 이때가 이제 인플레가 문제가 됐으니까요. 보시면 이제 외식도 조금 올랐고, 중고차 어마어마했었죠. 외부 숙박도 7.6, 0.47, 렌터카 16.2, 12.1, 5.2, 자동차 보험 2.5, 0.7, 1.2, 항공운임 10.2, 7, 2.7 이만큼씩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자리도 심심치 않게 냈었던 요소들이 7월달 숫자를 보시면은요. 일단 중고차 앞서 말씀드렸던 0.2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렌터카와 자동차 보험과 항공운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돌변했습니다. 돌변. 여전히 플러스로 높게 나오는 거는 외부 숙박, 그 다음에 외식의 경우에 꾸준히 지금 조금 상향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6개 요소 중에서 하나는 거의 지금 보합으로 내려왔고 3개는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일회적인 소위 요소들이 정말 일회성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모멘텀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고차에 이제 맨하임 지수는 계속 꼬고 있습니다. 지겨우실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제 한 2달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이제 이미 이 숫자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맨하임 지수는. 2달 연속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중고차 쪽은 이제 플러스 0.2 보합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서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끌어내리게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반론이 나오죠.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 구조적인 부분에서 지금 꾸준히 올라오는 게 있다. 뭐냐면 주거비라는 거죠. 전체 CPI 구성 요소 중에서요, 비중으로 따지면 무려 3분의 1. 이게 주거비입니다. 단일로는 가장 큽니다. 근데 이 주거비가 1월, 2월, 3월보다 4월, 5월, 6월, 7월로 오면서 점점 좀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상승률이.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다가 사실 이거를 좀 더 선행하는 것이 미국의 집값인데 미국 집값도 한국과 다를 것 없이 크게 상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거비가 이거 비용이 관련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요 기간이죠. 4월, 6, 7월 요 기간을 한번 평균을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수에서 33%이니까 월별 기여도는 요 정도. 이거를 연율화를 아주 단순 연율화를 하면 과연 1.6% 정도가 지금 연준의 인플레 목표 자체가 물론 그건 PC이긴 하지만은 2%잖아요. 근데 주거비 하나만 가지고서 1.6을 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으로선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반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주거 항목에도 리오프닝 관련한 일회성 요소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앞서 보셨던 바로 외부 숙박입니다. 이게 이제 호텔이나 모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와요. 가격 상승이. 자, 이게 그럼 비중이 어떠하냐? 주거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33%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부 숙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 전체 33%에 이제 그 1% 들어오는 거죠. 즉 주거에서 외부 숙박이 1%, 나머지가 32%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거 쪽은 아까 전에 보셨죠? 이렇게 은근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숙박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요 비중별로 해가지고서 주거 전체 주거 대비해서 외부 숙박이 기여한 부분 상승해서 이거를 따져보니까는 4월에는 58%, 5월엔 4%, 6월, 7월에는 42, 45%. 그래서 지난 4개월을 평균을 하니까 약 한 37% 정도를 외부 숙박이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에 지금 육박을 하는 숫자죠. 그렇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나머지 32%의 주거들은 상승 폭이 우리가 아까 봤었던 평균적인 0.4가 아니라 알고 보면 0.25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아까 전에 기여도 33%의 단순 연율화를 해버리면 1%도 채 안 나오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목표하는 숫자에 비해 가지고서는 꽤나 이제 뭐랄까요? 좀 숨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거 쪽에 있어가지고서도 너무 걱정할 게 아니다. 여기서도 리오프닝 관련된 거 한번 체크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에는 좀 짜증나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준이 너무 모범생 같은 소리만 해가지고서 가끔씩 연준 좀 많이 좀 대차게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보다 보면. 그런데 또 이번에도 결국은 연준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그 인플레가 온다 만다 말들이 많았는데 연준은 계속 일회성이고 일시적이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나온 숫자처럼 계속해서 이런 트렌드를 보이면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결국은 인플레는 일시적인 걸로 판명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이 또 승리를 거두게 되는 아주 얄미운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9월하고 10월 초에 이제 또 물가 지표 이렇게 발표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만약에 물가가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쵸?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죠? 특히나 이제 여기에다가 힘을 보태는 게 지금 바이든 정부죠. CPI 나온 날에 그 유가에 대해 가지고서 감산, 야, 이거 조금 더 속도를 내라. 더 증산에 나서라. 뭐 이런 메시지를 지금 CNBC를 통해서 흘렸다라고 앞서 지난주 자산시장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유가에 대해 갖고서도 지금 미국 정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앞서도 보셨듯이 지금 원유 차트가 지금 살짝 꼬리 달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에너지 쪽도 사실 에너지도 지금 MOM으로 1.6%가 올랐거든요. 7월 달에. 근데 이런 요소들이 이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뭐 물가는 정말 걱정할 게 거의 없어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인플레 쪽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인플레가 안정화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세상이 걱정의 벽을, 우려를 타고서 주가나 자산시장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네. 여기까지가요. 7월 소비자 물가에 대한 리뷰였고요.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